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입니다.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예, 이 책은 2020년도에 출간되었을 당시에 구매를 했었던 거고요. 그때 한번 읽고 2편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예, 작가님은 이미애 님이고요.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의 후원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종료를 하고 소설책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예, 목차를 보면 작가의 말, 프롤로그, 가게대 성황의 날, 한밤의 연애 지침서, 예지몽, 체험판 출시 타인의 삶, 익명의 손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꿈, 에필로그 1, 2까지 해서 있고요. 책은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읽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읽었었던 책이고 이번에 죄송해요. 다시 한번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할게요. 먼저 페니. 달러구트 꿈 백화점의 신입 직원이고요. 호기심이 많고 솔직하면서도 다정다감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꿈의 직장에서 일하게 된 만큼 달러구트를 따르며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달러구트. 최고의 매출을 자랑하는 이 백화점의 사장이에요. 그의 평상시 모습은 소탈하고 관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나 손님에게 어떤 꿈이 필요할지 캐치를 잘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꿈 제작자들에게도 크게 미칩니다. 웨더. 백화점 1층을 책임지는 베테랑 직원이에요. 쾌활하고 추진력이 있어서 달러구트도 많이 그녀에게 의지합니다. 해야 될 말은 꼭 하고 페니가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 외 각 층의 직원들 마이어스, 모그베리, 스피도, 꿈 제작자 막스, 오트라, 니콜라스 등이 등장을 합니다. 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 책에서는 사람들이 잠이 들었을 때 이 백화점에서 꿈을 구입하고 그 꿈을 꾸게 되지만 잠에서 깨면 본인이 구입한 꿈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잠에서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가끔씩은 그렇게 될 때가 있긴 합니다. 잠깐의 행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나의 꿈들은 자고 일어나면 잠깐 생각났다가 대부분 잊혀져 버려요. 작가의 발상이 동화 같은 소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좀 더 딥하게 판타지로 들어갔다면 더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의 힐링이 되는 소설을 찾는다면 이것을 선택하면 괜찮을 것도 같네요. 꿈백화점의 1등 공신은 단연 달러구트입니다. 가만히 자리만 지키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냅니다. 그는 페니에게 멘토가 될 만한 인물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해주고 최적의 꿈을 주고자 하는 진심 또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만드는 제작자들, 이들은 어떻게 꿈을 만들어 완성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꿈속에 있어서 현실과는 다른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 꿈은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정식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인재 중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성공하는 제작자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 제작하는 방법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백화점에서 구매를 해서 꿈을 꾼 사람들 중에는 용기 있게 다가가서 사랑을 찾은 사람도 있고 힘든 기억을 꿈에서 다시 겪는 것에 불만이다가
오히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큰 역할을 진정해줄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꿈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페니는 신입 직원이지만 운 좋게도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웨더 아주머니가 오랜 경력자이니만큼 능숙하게 잘 끌어주는데 은행 심부름을 간 페니가 설렘 병을 도둑에게 뺏겨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달러구트를 따라 유명한 꿈 제작자들도 만나게 되는데 꿈에 나오는 산타 할아버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꿈, 중세시대의 반짝이는 도시를 보는 꿈 등등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페니는 설레고 벅찬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이 편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또 다른 경험들을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꿈꾸다가 잠에서 깨면 너무 아쉬워서 다시 잠들어서 그 꿈을 이어서 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꿈을 잠들면 사고 싶어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 같은 곳이 있다면 말이에요.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는 그 후로도 잊을만 하면 이따금 재입대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기분이 나빴지만 어느 날 문득 이깟 꿈 따위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그는 이미 멋지게 전역했으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재입대하는 꿈을 꾸었을 때는 그래, 군대도 다녀왔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나? 하고 웃어넘겨버렸다. 그는 전역하던 날 사회로 향하던 어색한 발걸음과 마음가짐들을 가만히 떠올렸다. 그리고 그 꿈을 이미 던져낸 이상 그건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의 업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달러구트의 가게로 꿈값이 지급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남자는 그 후로 2번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지 않았다. 여자는 반복해서 시험을 치는 꿈을 꾸는 동안 더 이상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의 압박감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게 분명하다는 자가 진단을 내렸다. 그녀는 회사의 일은 물론이고 결혼과 출산 등의 강제성도 없고 마감 기한도 없는 모든 일에 스스로 기한을 두고 압박을 받는 자신의 모습도 알아차리게 됐다. 사흘 연속으로 시험 치는 꿈을 꾸고 일어난 어느 비오는 아침,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비 내리는 창가에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앉아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는 대신 어쨌거나 시험을 잘 치러냈던 순간들에만 집중했다. 난 지금까지 잘해낸 내가 자랑스러워. 이전에도 잘해냈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결국은 잘해낼 거야. 자신을 무조건 믿는 마음,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마음. 여자에게는 이런 느슨한 마음가짐이 필요했다. 여자의 꿈값이 지불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녀도 더는 시험 치는 꿈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 과거에 그런 꿈에 시달렸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되었다.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의 대가로 자신감이 대량 도착했습니다.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의 대가로 자부심이 대량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꿈에서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같은 장소에서 겪었던 것들을 나중에 꿈에서 비슷하게 또 한 번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이 소설처럼 상상을 해보자면 정말 무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